살면서 다 해봤는데 그걸 못 해봤어. 학생 시절이었네요. 그걸 못 해봤어. 너무 안쓰러워. 좀 해볼 거야. 두견세. 어? 두견세. 한솔. 그치? 두견세. 나는 맨날 두견세였어. 두견세와 함께. 그래서 나는 되게 찬성이거든. 삼인곡도 충신연주지사다.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면 뭐였니? 자, 충신이고 주가 이제 주인 주자고 그치. 연이 이제 연애하다의 연애지. 이제 충신이 왕에 대한 그 마음을 노래하는. 그치. 근데 다른 그 왕에 대해서 지조와 절개와 충절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노래들은 정말 너무 많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유배. 그치. 그게 중요하지. 유괴무상의 일종으로서 이 유배를 이별에 비유하고 쓴 작품이다. 그래서 유배라는 특수성을 이별이라는 보편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 충신연주지사고, 대표작은 삼위인곡, 숙미인곡. 그 최초의 작품은 정과정이 되는 거지. 삼위인곡은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를 로 노래하는 뭐 유배 가사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유배도 아니야. 탄핵당해서 쫓겨난 겁니다. 하지만 뭐 크게 보면 유배 문학의 한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외부 질문이 나온다면 충신연주지사와 일반적인 사랑 노래를 구분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랑, 즉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하고 충신연주지사가 겉보기에는 똑같아. 구분할 방법이 없어. 찍어야 돼. 안타깝죠. 그래서 세 작품 얘기해 주는 거야. 삼위인곡, 숙미인곡, 정과정. 정과정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안 나오겠지? 정과정 했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 뭐 임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은 뭐 산속동네와 비슷합니다. 로 시작하는 노래거든. 아무튼 그렇고, 삼위인곡 얘기하기 전에 숙미인곡은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니? 숙미인곡 감녀의 질문 두 개가 있었지. 뭐하고 뭐? 어디였던? 그렇지, 그게 하나가 있었지. 감녀의 질문 두 개는, 첫 번째 질문은 이별을 왜 했니? 였지.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어디 가니? 였었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을려의 답이, 인해사설 들어보고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이 을려의 답이 숙미인곡의 시선전개 방식이야.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 듯한 대화책을, 단어책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삼위인곡은 이별을 해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건 똑같지만, 근데 삼위인곡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각 계절에 임에게 보내는 선물과 그 의미,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박스를 이렇게 쳐놓고,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네 칸인가? 네 칸을 만들어야 돼. 네 칸을 만들어서
각 계절을 의미하는 시어 그리고 각 계절에 보내는 선물 세 칸이 되는구나. 각 그것이 의미한 그 선물의 의미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진짜 표 같은 걸로 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채워나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3인국이 질문과 답, 속미인국이 질문과 답이라면 3인국은 사계절에 대한 거지. 구분하기도 쉬워. 3인국이니까 사계절이야. 한잔 전혀 다르지만 일단 미인은 뭐라고? 미인,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재능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미인이고 그러면 이때의 미인은 조선시대의 미인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뭐라고 했지? 임금밖에 없었다. 이 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늘 생각나. 그러면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모하다, 사랑하다의 의미. 그래서 미인을 사랑하는 노래 하는 3인국의 뜻이 되는 거지. 근데 그 3인국이 편하게 봄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이 3인국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엄청나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노래랍니다. 그래서 이 몸 근데 이거를 막 자세히 막 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좀 해석을 해보자. 이 몸 삼기실 때 님을조차 삼기시니는 이 몸이 생길 때란 뜻이야. 생길 때 임을 쫓아서 생겼으니 운명적인 이죠. 송민국에서도 같은 게 나왔었지. 너로구나 여리실세라고. 한생연분이며 하늘이 뭘 할 일이런가. 이 운명적인 인연은 하늘마저 알고 있었던 대단한 인연이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니마나 날 계시니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젊었었고 임은 오직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평생의 원하여되 이 평생의 원이 한된 예자 하였다. 평생의 원은 함께 살아가는 요게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평생의 원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운명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곳 늙어서 무슨 일로 따로 두고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별을 해버렸네. 엊그제 님을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엊그제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는 임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 광안전은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이야. 여기서는 경복궁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송미인국하고 똑같아. 선조를 옥황상제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선조가 좋아하겠지. 그러면 자신은 타자는 선녀가 되는 거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선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더대 어디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하계 인간계에 내려오게 되었다. 유배 혹은 탐해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떨어지는 걸 두자로 유배 말고 다른 뜻이에요? 유배 아니잖아.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떨어지는 걸 두자로 적강이라고 한다. 적강. 강이 하강할 때 강이 떨어지는 거. 적강. 적강 모티프가 쓰이고 있다. 올 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지 3년일세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 지가 3년이다. 헤어진 지 3년 됐구나. 근데
머리도 흐트러졌고 연집은 있지만 눈리가 고이하고 화장품이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보일까? 화장품이 있지만 화장도 안 해. 왜냐면 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절이랍니다. 그래서 정절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마음에 맺힌 실은 텁텁이 쌓여이시어 겹겹이 쌓여서 진나인 한숨이요 기나니 눈물이라. 인생은 요만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대조하고 있네. 대조. 인생은 한 끝이 정해져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그냥 흐르는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염량은 덥고 추운 거야. 덥고 추운 게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라는 건 세월, 시간이 흐르고 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또 하시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지내온 지가 3년이 되었고 걱정은 많지만 걱정은 많지만 시간은 잘도 흐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뭘 보고 느끼고 했냐면 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경복궁은 대도시고 서울 한양은 대도시고 이 사람이 있었던 전라도 창평은 시골이라서 사계절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뭘 보고 느꼈는지 이제 쭉 얘기해주는 부분이랍니다. 좀 크게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그것을 나타내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와 선물과 의미를 이제 찾아보면 이 부분 엄청 중요해.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봄을 나타내는 시어. 동풍이 건듯 문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쌓인 논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금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꽃이 핀 매화는 근데 봄을 나타내는 시어는 아니야. 매화.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히고 가뜩이나 추운데 아직 쌓인 눈이 있으니까 아직 추운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외치니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베갯맡에 비추니 느끼는 반기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을 임이라고 본 거야. 근데 해와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시어였거든. 그래서 이 달은 임금을 뜻하는 시어야. 저 매화 걷거네요. 님 계신데 보내거죠. 아, 요거구나 요거. 이게 봄의 선물인 거. 매화를 보내겠다. 매화를 보내겠다.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님이 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매화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매화의 특징이 추운데 향기가 난다는 거지. 이 추운 건 당시에 불안정한 정세라면 향기는 매화는 매낭국죽 그 선비들의 사대 선비들의 친구였잖아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암향은 지조와 절개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매화의 의미는 충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되게 간단해. 이 삼위인국은. 근데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일단 유인법칙을 있고 라고 그 묻는 건 이 매화를 내가 임에게 보냈는데 임이 딱 보고 아 이거 선조가 딱 보고 이건 철이네 철이가 보냈어 라고 하면 좋겠지만 매화를 보고
뭐야 누구야? 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그 누구지? 비서 있잖아. 동부승인가? 뭐 이런 그 비서가 나와서 정설이라는 자가 보내왔사옵니다 라고 하면 누구?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지 지금. 화자가 자신을 반기지. 왜냐하면 외화는 화자의 그러니까 보내는 선물이자 화자의 화신 같은 거. 그러니까 반길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여성 화자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고 여성 화자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이별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꽃 지고 새잎 나니 꽃은 무슨 계절에 지니? 지는 거요. 가을? 꽃은 봄에죠. 봄에 피어나요. 네. 그래서 여름부터는 열매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지.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이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은 푸른 그 이파리들 같은 거. 그늘이 질 정도로 초록색의 이파리들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비단위장이 적막하고 shum하게 비어있다. 수놓은 장막이 비어있다. 이거는 혼자 있는 외로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부용 이 부용은 이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이고 남녀 사이를 뜻하는 거고 공작을 둘러두니는 병풍을 그냥 쳐버렸다는 거야. 보기 싫어서 혼자 있는데 그 이 남자의 그 흔적이 그냥 안녕하세요. 드디어 혼자 떠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너 가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마워. 근데 우리 앉아. 근데 저도 혹시 프린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있어. 아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얘한테도 따졌지만 말이지. 우리 6시였는데 누군가의 레슨으로 6시였는데 우리 다음 주는 몇 시인지 아니?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저희. 우리 네, 다음 주 안 안 정했었니? 네. 저희가 음. 왜냐면 바로 다음 날에 합주 시험이 저희 다 있어갖고 그거 레슨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1시간부터 2시 반이 레슨이에요. 너는? 화요일 날요? 아니 월요일 날요? 응. 전 없을걸요? 그러면 3시. 3시? 그래. 지혜는 오늘 거의 못 올 거니까. 아 못 온대요? 아 일찍 시간을 잡아도 의미가 없어. 시간을 기억도 못하고 기억을 하려고 해도 레슨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레슨을 못했죠. 잘했다 그거. 꼭 그 직보 때 레슨 갔다 오면 안 돼요 하는 애들이 있어. 네. 월요일 날 레슨 잡히면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뺄게요. 고마워. 네. 그래. 저희도 궁금한 게 레슨 쌤들이 레슨 쌤 이거 자르세요. 레슨 쌤들이 지 맘대로 레슨을 정해요. 레슨 선생님이 이거 볼 일이 없어. 아무튼 그래. 근데 나는 이해해. 이제 이해해. 돈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요 정말 모든 학원들이 학생 순환을 겪어요. 이 시험 기간 때. 그치. 맞아. 집 와야 되는 선생님 마음만 타더라고 애들은 악기 타러 가요. 그러니까 뭐 뭔가 하나 타면 양쪽이 다 타면 괜찮네. 그렇다. 근데 사실 직보 때 뭔가 크게 하는 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냥 한 번씩 도는 거죠. 음. 근데 이번에 한 바퀴만 돌아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안 돌릴 거야. 우리 그냥 문제만 2주인지 오늘 2주째니 3주째니 뭐야? 3주째인 것 같은데 다시 하는 거. 아 그렇죠. 우린 계속 하고 있잖아. 물론 저희 수학여행 갔다 오고 한 번 한 다음에 진도 자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월 말쯤에. 내 의도이기도 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확인은 해야지. 근데 이걸 직보 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 그건 좀 슬픈 비극이죠. 아니지, 아주 좋을 수도 있지. 왜요? 교과서가 다 끝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너네들이. 음. 그러면 이제 외부 지문들만 탁탁 해결하고 가는 건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어. 근데 다 끝나고 문제 풀고 있는 게 가장 당연하지. 근데 하루 동안 내가 여기다가 실어놓은 외부 지문을 사실 다 소화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 스케줄이. 너네들은 그렇다. 아무튼 그렇다. 못 들은 민체를 위해서 다시 얘기해주면 3인국은 요것만 알면 된다. 사계절을 나타내는 어휘와 사계절에서 보내는 선물과 그 의미 요렇게만 나타내면 된다. 요렇게만 정리를 하면 돼. 문제가 나오는 게 다 여기서 나오고 앞부분에 무슨 신선이 나오고 적강화소가 나오고 운명적인 인연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건 사실 잘 안 나와. 그냥 요 부분만 본사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3인국이고 송민국에서 그게 많이 나와. 앞에 부분 어떤 인연으로 만났고 이게 감정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아무튼 여름은 녹음. 그래서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때? 기도동국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낮은 왜 이렇게 긴 것이냐? 여름엔 낮이 기니까 이 외로움의 시간인 거죠. 외로움의 시간이 길었다.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어내요. 원앙금침이라고 해서 원앙이 새겨진 비단 이불이 있거든. 원앙은 부부관계가 좋기로 알려져 있는 새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기로 알려져 있는 새라서 그 원앙을 수놓은 이불을 혼수로 들고 오는 거야. 이 부인 쪽에서. 근데 그것을 베어놓고 싹 잘라버리는 거지. 싹 잘라서 실을 다 풀어. 5가지니까 굉장히 화려한 실을 다 푸는 거지. 오색선을 풀어서 금자의 견하이셔라는 건 금자로 잰 거야. 그냥 자도 아니야. 금으로 된 자로 재는 거지.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래서 옷을 지었다. 그래서 여름의 선물은 옷이야.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자이시. 뭔 뜻이냐면 수품은 손의 품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손의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라는 자화자찬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말들을 선조가 싫어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3인국의 실패와 송민국을 다시 한번 쓴 송민국이라는 시를 또 쓴 것의 배경에는 3인국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한 거지. 비교는 끝나고 하면 되고 그래서 솜씨도 좋은데 격식도 갖추었구나. 왜 격식을 갖춰야 하냐면 이 사람은 임이 누구야? 이 옷 주인이 누구야? 임금이야.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지.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그냥 박스도 아니고 백옥으로 만든 박스에 담아둔 거지. 이 밑줄 요 부분들 오색선, 금자, 산호수, 백옥함 이것들이 모두 다 이 화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밑줄 부분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란다. 그래서 여름의 옷의 의미는 정성과 사랑이야. 물론 공치사를 좀 하고 있기는 하지. 약간 과도하죠. 임에게 보내오려 임계신대 바라보니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 곳을 바라보니 저기 북쪽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으시고 저것이 산인가 아니면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 구름이 바로 이 화자와 임 사이에 이 걸친 장애물, 간신들인 거지.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고 누가 찾아가겠느냐?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나인가 반기시겠느냐? 여기서 또 확신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계속해서 확신이 없었다. 왜 확신이 없냐면 요 얘기도 성민국 할 때 했었지. 생각나니? 그 한번 유배를 가게 되면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보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잖아. 그래서 정철이란 자가 있어사옵니다. 누구?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를 중용하심이 그럼 생각해보자 하고 또 3년 흐르고 또 5년 흐르고 이래버린다고.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냈지. 기러기는 철새게 텃새게 철새. 그래서 서리와 기러기가 가을을 의미하는 시어다. 서리와 기러기가 가을을 의미하는 시어다.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듭말이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령을 거드니 높은 누각에 화자에 미친다. 높은 누각 혹은 위태로운 누각이란 뜻이야. 이 올라간 것은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간 것은 임과 가까이 가려는 시도다, 행동이다.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베니. 아까 해와 달이 임금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북극성이야. 밟고 안 움직이면 임금인 거야. 이것도 임금이다. 임인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슬프구나.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묻히고저 맑은 달빛을 피워서 이 달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맑은 달빛을 피워서 봉황루, 봉황이 있는 누각. 그 이것도 옥황상제와 관련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복궁을 의미한다. 묻히고저라고 했으니까 가을의 선물은 청광입니다. 묻히고저. 그 다음 부분이 요 부분이 3위인국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맨날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누우회 봉황루 위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춰. 그러니까 맑은 빛을 보낼 테니까 팔황은 전국이거든. 전국에 여기 온 세상이지만 사실 전국의 의미야. 전국에 다 비춰서 심산궁곡은 깊은 산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까지 점낙가 팀에 가서 대나처럼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 소의 계층까지 아우르는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청광의 의미는 뭐 선정, 착한 정치라는 뜻이야. 선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봄에는 나의 충절, 여름에는 나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했다면 가을에는 선정, 즉 우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근데 이 청광이 나였으면 더 좋겠지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 내가 없어도 선정을 베풀어주세요라고.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은 천지 온세상이야. 그 태극기에 건곤감이 있잖아. 그 건곤이란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비친 채 백설로 한비친 때에 즉 겨울은 백설이다.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커녕 나의 새도 그쳐있다 나는 새도 끊어졌다 아주 추워서 소상남반 소상강 남쪽 그 중국의 소상강 남쪽을 얘기하거든. 중국의 소상강 남쪽이 두 자로 강남이야.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강남은 거기서 따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따온 말이야 사실. 그 우리나라의 많은 지명들이 중국에 있는 지명이잖아. 뭐 광주도 그렇고 또 뭐 있는데 안산인가? 뭐 그런 것도 다 중국에서 따온 지명들이거든. 우리나라가 작은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따온 거야. 강남도 마찬가지 난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들어봤니? 그건 이 강남이 아니고 저 강남이야. 소상강 남쪽. 그게 강남입니다. 아무튼 소상강 남쪽, 즉 중국은 아주 추운 지역부터 동남아지 기후까지 있잖아. 그런 기후인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창평을 뜻해. 전라남도 창평. 내가 또 전라남도 출신이잖아. 창평보다는 조금 위에서 온 사람이잖아. 나 왜 얘기 안 했니? 서울이 얼마나 추운지? 서울하고 광주는 약 2도에서 5도 차이가 나거든. 근데 나는 서울에 처음 19살 때 여기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러 1월 달에 왔는데 그때는 대학별고사가 있어서 1월 달에 왔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 평생 그렇게 추워. 너도 그렇지? 너도? 네. 너 어디 출신이지? 서울. 네, 너 가. 아 저는 내려가면 더 추워요. 야 그러니? 네. 더운 게 낫지. 에어컨 틀면 추우면 안 추워.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진짜 응. 너무 추워. 응.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하늘에 대고 욕을 할 뻔했어. 내가 왜 이렇게 추워? 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 염화 칼슘인가 그것도 서울 와서 처음 봤어 사실. 서울은 눈도 많이 와서. 제설할 때 뿌리는 그거예요. 지금은 좀 적응하셨어요. 지금은 광주에서 사는 날보다 서울에서 사는 시기가 훨씬 기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추우면 아 광주 이렇게 안 추운데. 저도요. 그러니? 대신 너네는 덥잖아. 맞긴 해요. 거기는 덥기로 유명한 데잖아 또. 대구가 분지죠. 그치? 그러니까 덥지. 아 생각만 해도 춥네. 네, 그래서 동남아를 여행을 가봤는데 거기만큼 더운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막 적도 동남아 적도 있지. 그치? 적도니까 당연히 더운 거지. 난 더운 거는 괜찮은데. 저도 더운 건 괜찮아요. 그 추운 게 너무 싫어. 추운 거 너무 싫어. 그런데 정철이 창평에 내려와 보니 여기는 따뜻하더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춥긴 춥잖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안 추운 데가 어딨어. 제주도도 춥지. 근데 이 창평의 치옴은 추위야 추위. 추움이란 뜻은 창평의 추위도 이렇거든. 옥루고쳐야 한양 얘기하는 거지. 한양이야 더욱 일러 무사말이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양춘을 붙여내어 따뜻한 햇빛을 봄볕을 붙여내어 임계신들 쏘이고저 모첨 초가집 처마에 비친 태를 옥루에 올리고저 햇빛을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그래서 겨울은 두 개예요. 봄볕과 그냥 해. 이 두 개를 보내고 싶은데 왜 보내고 싶냐면 따뜻함을 보내고 싶은 거지. 걱정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충절, 나의 정성과 사랑, 나의 걱정, 나의 임금의 일을 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내조하는 마음까지 다 실어주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홍상을 내미차고 취수를 반만 걷어 붉은 치마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색채대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색채대비 푸른 소매를 반만 걸었다라는 건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말인데 지금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게 홍상도 있고 취수도 있지만 또 있었거든. 또 뭐가 있었게? 뭐가 있었을까요? 나도 생각이 안 나. 앞에 뭐 있었는데? 연지군. 첫 번째 부분에 화장품 나왔지. 연지군. 연집을 읽는 거는 누를 위하여 도의하고
그치. 그 연지분도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말이다. 아무튼 홍사는 임의처로 시수로 반만 걷어 일모슈득에 햄가림도 하도하시자. 저물역에 대나무에 기대하고 왜 기대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송민인곡까지 생각해보면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해 수일이여 긴 밤을 고쳐 앉아. 짧은 해가 빨리 지어서 긴 밤을 고쳐 앉아서 청등 걸음 몇 해 고무를 놓아도 청등은 그 반벽 청등 생각나니? 송민국에서 그 청등이야.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말인 거지. 공후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 난 임을 보려 턱벗고 비겼으니까 여기도 꿈이 있는 거지. 송민국과 똑같은 의미란다. 송민국의 꿈이 뭐였어? 비현실.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치. 말을 잘 못하다가 닭소리 있겠죠. 그치. 그래서 비현실적 해결책이자 실패가 예정된 해결책이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의 의미란다. 임을 보려 턱벗고 비겼으니 앙금도 차도 차시야. 이불이 너무 차. 이거는 왜냐면 혼자 있기 때문에 이불을 덮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밤은 언제 셀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는 12시간 한 달은 30일 누가 몰라. 근데 이것은 이 기다림과 그리움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수치로 수량으로 표현한 거야. 수량화라고 부르는 거야.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자. 이 시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마음에 맺혀있고 뼛속까지 뭐 사고 쳤으니 편작이 여리오다 이 병을 어때하리. 이 병은 상사병. 상사병을 치료해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고. 이 차라리 시어디어도 똑같아. 살아서는 뭐만 할 것 같으니까 이 생을 리셋하겠다는 거야. 리셋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면 이 호랑나비가 화자의 화신이지. 곶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향을 옮겨주겠다. 그럼 이 향이 바로 죽어서도 지키는 임에 대한 사랑, 곧 충절인 거지. 님이야 날인 줄 몰라셔도 내 님 쫓아려 하노라. 그런데 나인 줄 몰라도 상관없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의 비교인데, 일단 화자는 처지는 똑같지만 삼위인곡은 화자가 자기 과시력이 겸손함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 안 받아줄 거야. 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송미인곡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겸손함이 있다. 그 다음에 화자의 화신으로 보면 삼위인곡의 화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단 적극적이기는 해. 이건 적극적이야.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적극적인데, 송미인곡의 두 화신은 하나는 소극적이고 나머지 하나가 적극적이다. 셋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범나비가 적극적이지. 범나비는 곡선이 되잖아. 구준비는 직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범나비가 제일 적극적이고, 그 다음이 구준비, 그 다음이 달. 그치 나골이었지.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여전히 인간계에 있는 거야, 범나비는. 그런데 나골과 구준비는 천상계의 존재였다 라는 이런 의미상의 차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 계절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말이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지. 이건 두 개다. 두 개. 겨울의 성분은 두 개다. 가을과 겨울의 공통점, 선물의 공통점은
수상전에 손에 안 잡혀라는 특징이 있단다. 그렇다. 뭐 요 정도가 그 3인국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란다. 여기 따뜻함 말고 걱정 혹은 염려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모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충절은 충절 대신 당연히 화자를 여성으로 보면 충절이 아니고 절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충절도 똑같이 사랑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음. 이게 외부 지문이니까 음. 혹시 나오면은 확률이 높은 게 죽어서 분할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꿈에서 님을 만나는 것 정도? 근데 그 여기서는 3인국에서는 꿈에서 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냥 꿈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인 거지. 그 3인국을 숙미인국과 비교한다면 요게 나오겠지. 이게 비교하는 부분이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나 3인국 그냥 혼자 단독으로 문제 출제하고 싶은데 그럼 100% 이거다.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면? 놈까지 선생님이 남자구나. 네. 100% 이거다. 근데 진짜 그러면은 연말에 민심 안 좋아질 거예요 글쎄. 또 끝이나 뭐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 2학기 기말이잖아. 아무튼 근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3인국은 단독으로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노래야. 그만큼 저였어도 단독으로 출제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3인국은 단독으로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뿜뿜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선생님께서 저희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외부 지문을 내셨는데 너희들 수준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외부 지문을 안 넣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부 그래? 지문이 출제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근데 너는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는 작년생이 이상했어요. 맞아요. 작년생은 진짜 이상했어요. 저희 국어 제 시험만 교과서에 진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3개 나눠놓고 지 혼자 시조를 10몇 개를 뽑아갖고 너네들이 아니 그리고 국어에 맨날 오류 있어가지고 저희 진짜 제 시험을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전에 되게 막 크게 일이 커진 적도 있지 않니? 뉴스에 났나? 뉴스에 났나? 나무위키에 실렸나? 아무튼 뭐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요? 문제 오류. 진짜요? 저희 학교 가요? 제가 아는 저희 학교 비리는 띵땅치고 꿀꺽 치는 거밖에 없는데 어디나 그래. 근데 너네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쌤- 저희도 띵땅 치는 데 있어요. 저희가 국비장학생이라서. 그래서 그쌤 잘렸잖아요. 오자마자 이러면. 그 당연히 잘리는 걸로 멈추면 안 되지. 근데 너네들 다 장학생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3인국, 숙미인국, 정선아리랑 장기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국비장학생인데 그냥 국비 장학생이 아니고 전통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는 최종 수비대 같은 애들이잖아, 너네들이. 네. 저희 전예부도 있어요. 어? 전통 예보 같이 저희보다 잘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거는데 이겨야지, 너네들이. 국악고가 더 유명한데. 꼭 이걸 갖고 보면 저희가 아직 센데 성악이 전통 예보가 아무튼 몇 분이야? 요거까지만 듣고 가. 이거는 다 안 할 거야.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백석의 시가 있다. 백서 왜? 처음 보는데. 윤동주가 백석 좋아한다라고 했었잖아. 네. 그 백석 완전 빠돌이였었는데, 그래서 백석의 시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 별에는 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영명과 라인을 마리아리 그러네. 그 위에도 비슷해. 그러네. 비슷해. 완전 비슷하거든. 그리고 그 별에는 밤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뭐 쓸쓸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있어. 오. 완전 비슷하거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 시 전체 내용을 보면 백석이 가족과 헤어져서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혼자 살거든. 혼자 살면서 그 자기의 좋은 시절을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별에는 밤하고 비슷하지. 좋은 시절을 상상을 하는 거야. 내 늙은 어머니가 있다 하고, 내 늙은 어머니가 가난하게 배추를 씻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이건 상상이야, 상상.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디 그 항구 근처에서 지하비는 자기 자신이야. 나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뜨겁게 저녁을 먹는데 애기도 생겼네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기 돼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이 이 세상에 뭔가를 낼 적에는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신이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들 힘겹게 살게 하는데 내가 힘겨운 건 신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그러면 이제 귀하게 여긴 것들, 힘겨운 것들을 생각해야지.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 얘네들이 사소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화자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처지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델 마리아 릴케는 이 사람이 지향하는 시인들 혹은 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힘겹게 살았더라. 나는 소박하고 힘없는 데다가 시인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나보다 라는 걸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시의 느낌은 시의 시상전개나 화자의 정서태도는 전혀 다르지만 이 윤동주는 이 뒤에다가 그걸 붙여놨었잖아. 내 이름 석자를 쓰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무덤 위에서 풀이 다시 자라고 이런 자기 희생의지로 갔다면 백석은 훨씬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되게 비슷한 시인 거지. 그래서 요거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되게 낮아. 근데 이렇게 비슷한 시도 있다. 근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실어놨지만 문제 그렇게 많이 풀어보지 말고 그냥 이런 시가 있더라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몇 편의 시는 혈육의 죽음에 대한 시들. 저 알아요. 이란다. 유리창하고 뭐냐면 쭉 넘겨보면 여기까지 넘겨고 유리창하고 하관 들어봤니? 하관? 네. 네. 그리고 많이 들어봤네. 그리고 넘겨보면 은수저. 네. 알아요. 그래. 아. 다음에 웬일이야? 이렇게까지 준비했거든. 이거 추가 질문에 음. 단골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음. 정년하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들만 남은 1시간 동안 정리하면 끝이다. 예. 그래. 가는 거야? 가야죠.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시에 오기로 했지? 기억이 안 나. 3시? 다음 주에 3시? 그래. 3시가 맞겠죠 다들 얘기해서. 3시? 쉬는 시간이에요. 응. 너 온 지 얼마 안 됐니? 네? 너 온 지 얼마 안 됐나?